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죠. 물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과학자 중에 괴짜가 많은 만큼 죽음도 비범한 경우가 많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앵커님. 네. 앵커님. 네네. 괴짜 과학 안 하세요? 제가 올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 우리 인생도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상념에 빠져 있는데 이걸 대표님 앞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별로 기분 좋진 않아요. 연거푸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과학자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네요. 과학자들 중에 좀 괴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하게 죽은 사람들도 사실 좀 많습니다. 네. 그래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은 과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비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죽음이었나요? 먼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이거 예전에 자주 보던 프로그램 같은데요. 아르키메데스는 땡땡땡 하다가 죽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 왕관의 부피를 욕조에서 그 물이 나오는 걸로 찾아내서 유레카를 외쳤던 그런 수학자였잖아요. 그렇죠.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욕조에서 목욕하다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정답은 이겁니다. 와, 설마 했는데 수학 문제를 풀다 죽었다고요? 네. 로마군이 나중에 공격을 해왔을 때 아르키메데스는 기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명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문제를 풀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죠. 네. 나중에 로마 장군이 그걸 아까워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소원대로 이제 묘비에다가 수학 증명을 새겨줬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많이 본 그림인데요. 아마 중학교 때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증명한 그 원기둥과 구와 원뿔의 부피, 비에 관한 그림이죠. 자기 묘비에 사실 수학 문제를 남기고 죽은 학자는 또 있습니다. 그래요? 이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역시 그리스의 디오판토스라는 사람인데요. 네. 여기 이제 묘비에 쓰인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디오판토스가 잠들었다. 디오판토스는 일생의 6분의 1을 소년 시절로 보냈고 그 일생의 12분의 1을 지나서 수업을 들었다. 다시 일생의 7분의 1이 지나 졸업을 했고 결혼 후 5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일생의 2분의 1을 살았고 아버지보다 4년 앞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몇 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디오판토스의 나이를 X로 두고 보시면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요걸 풀게 되면 이제 X는 6분의 X 더하기 11분의 X 더하기 7분의 X 더하기 5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4 이렇게 되거든요. 84라고 뜨네요. 네네. 요 84가 이제 X의 답이 되고. 정말 어렵네요. 네. 정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몇 년도에 누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잠들다 뭐 이렇게 쓸 텐데 정말 괴짜답네요. 자, 사실 이 과학자의 죽음하면 뭔가 미스터리한 게 떠오르기도 해요. 과학자 미스테리한 죽음하면 늘 단골로 나오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 과학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이휘소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이휘소 박사님 얘기가 늘 나오는데 이휘소 박사님은 살아있다면 우리나라 이제 1호 노벨 과학상, 아마 물리학상이 됐겠죠? 후보라고 불려졌던 분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였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까지도 들었다고 해요. 근데 40살이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요절을 하시게 되죠. 네, 이휘소 박사 하면은 그 강대국 몰래 핵무기를 개발해서 뭐 암살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기도 했고요. 그 배후에는 뭐 CIA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석하의 소설 이휘소가 있고 제목이 소설 이휘소예요. 그리고 김진명 씨 유명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소설들에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뭐 예상하시다시피
잘못된 이야기죠. 아, 그래요? 네, 오해입니다. 일단 이휘소 박사는 핵물리학자가 아니고 입자물리학자인데요. 아, 약간 다른 거군요. 네, 입자물리학자가 더 작은 세계를 네네. 다루고 제자이신 그 고려대 강주상 교수님 있는데 네. 그분도 이제 오해라고 평전에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 부인께서도 소설에 소송을 하시면서 또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그냥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휘소 박사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죽음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과학자로서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네.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네. 아주 유명한 분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마리 퀴리, 퀴리 부인, 네. 그리고 그분의 딸인 이렌 퀴리, 모녀가 전부 방사능 연구하다가 네. 중독이 돼서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자, 과학자들이 뭐 연구를 하다가 기계를 실험하다가 또 약을 복용하면서까지 자신의 희생을 하면서 정말 위험하고 그런 죽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은 이제 우리나라의 네. 그 나비 박사로 알려진 석주명 박사님. 네, 알고 있죠.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고 체록 정도 남아 있는데 전쟁통에 돌아가셨어요. 아, 6.25 전쟁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건가요? 6.25 때 돌아가셨죠. 당시 이제 석주명 박사님이 국립과학박물관의 네. 동물학 연구부장이셨는데요. 15만 마리의 나비 표본을 만드셨잖아요. 네. 이게 과학박물관에 있었는데 이걸 놔두고 이제 가실 수가 없으니까 서울을 떠나질 않고 있었죠. 근데 박물관에 불이 나서 표본이 탑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 방법을 논의하러 가다가 그만 군의 그 술에 취한 군복 입은 청년과 시비가 붙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 북한군이 아니냐, 이분은 네. 이제 이 사람 국군이죠. 네. 북한군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 군인 청년에게 나는 나비밖에 모른다, 나는 아이고. 나비 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나비 박사 어딨냐 그러면서 총을 맞고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네, 정말 나는 나비 박사다라는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독특한 유언, 가슴 찡한 유언 같은 걸 남긴 과학자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고요. 네. 석주명 박사님처럼 이제 안타까운 그런 유언만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과학자 유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노벨의 유언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그 상을 주는 것, 그걸 노벨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노벨의 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내 묘와 기념비를 남기지 말고 화장해라 이런 유언이 있었는데 이건 누구의 말이죠? 바로 아인슈타인의 아, 유언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네. 유언이었군요. 아인슈타인은 자기 흔적이 남는 게 싫어서 네, 흔적을 남기지 말고 전부 태워라.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흔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유언이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뭐 아인슈타인이 뇌를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네. 뭐 뇌 연구를 또 하고 또 전시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뭐 뇌는 그 부거미에 빼돌려졌었고요. 네. 그 이 뇌가 아인슈타인의 본인의 유언이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죠. 자, 천재 과학자라는 명성 때문인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네요. 네, 오늘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죽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안타깝기도 하고 뭐 흥미로운 여러 가지도 있었네요.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괴짜과학은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